네,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또 국내 증시 또 시황 또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간밤에 또 CPI가 발표가 그렇습니다. 되면서 또 뉴욕 증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도 좀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락장을 연출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주목했던 그 CPI가 상승을 했는데 소폭 상승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온건한 완화정책이 나올 거다. 그리고 다음 달 어떤 테이퍼링 발표라든가 그리고 이런 그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목하면서 반등을 보였는데 또 한쪽의 의견에서는 그래도 금년에 계속 인플레이션은 지속형이다. 7% 이상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런 그 테이퍼링을 서둘러서 발표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 여기에 민주당이 3조 5천억 원 인프라 투자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한다. 그리고 개인도 최고 세율을 또 인상하겠다는 이런 내용들, 또 뭐 자사주 매입마저도 세금을 물리겠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세금 부담 이슈, 그리고 어떤 주주들 우선 정책, 주가 관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낳고 있는 뭐 자사주 매입마저 세금을 물리겠다. 자,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투자 심리를 위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한쪽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 반면에 또 한쪽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파월 의장이 역시 뭐 의견대로 물가는 일시적입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으나 여전히 다른 쪽에 어떤 연준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뭐 상승은 상승이다, 상승 지속형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런 뭐 테이퍼링을 빨리 발표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부담을 줬던 뭐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휴회 끝나고 9월 20일 날 이제 상원 하원원이 복귀하는데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점들이 한쪽에서는 과연 잘 될까라는 쪽이 여전히 뭐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뭐 좀 어떤 긍정적인 이슈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줄줄이 어떤 그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발표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해 보자. 대체 다음 주에 FOMC가 어떤 내용을 나오는지 보자.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좀 매물이 출회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FOMC 앞두고 좀 숨고르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일 뭐 나오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뭐 보게 되면. FOMC에서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에 관한 강력한 시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떤 방향을 찾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일부 의견들은 경기 지표가 나오는 족족 상당히 뭐 둔화가 우려되는 점들이 네네. 나왔고 그래서 경기 지표가 여전히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 내용 때문에 아까 뭐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가 금리가 좀 떨어졌다. 이런 점들은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뭐 경기 위축 때문에 뭐 테이퍼링 발표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점들에 대해 기대를 거들고 있었다는데 뭐 그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쪽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점들 때문에 이미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좀 미국 쪽에서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점들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뭐 전일 보게 되면 뭐 전일 비록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한 3일 올랐죠. 어쨌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점들은 뭐 한쪽에 봐서는 역시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싸다, 밸류션이 싸다. 그리고 이제 뭐 내부적인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이런 점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을 보였으나 역시 뭐 미국의 어떤 이런 점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오늘 뭐 11시에 발표될 예정인데 어떤 중국의 지표들의 또 역시 그 경기도 내 우려감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뭐 작년 같은 어떤 시세 탄력성보다는 오히려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어때요? 중국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는 쪽으로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있을 뭐 11시에 또 발표되는 내용을 좀 보자는 심리도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 최근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일 같은 경우도 일부는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그 큰 어떤 시세의 흐름은 중국 시장의 어떤 그 경기
지표의 결과도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네, 같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이제 전일장 또 특징지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또 항공주를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아무래도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얼른 백신 맞고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신을 통해서 또 다른데 얼른 이제 갈 수 있는 국가들도 이제 지금 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항공주라든지 또 관련한 여행주라든지 이런 쪽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볼까요? 전일 이런 관련 주가가 상승세를 상당히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델타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과 같이 이제 뭐 항공이라든가 호텔 예약건이 급증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여행사 직원들이 다시 이제 속속 복귀하고 있다. 자,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쪽에서는 과연 뭐 진행이 좀 심각한데 일부에서는 좀 이런 점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일 상당히 특징주 중에 하나가 일부에서는 이제 뭐 10월 달,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기대감, 뭐 영국에서도 부스터샷 맞으면서 어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당히 전일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인데 여행주를 비롯해서 어떤 면세점, 호텔 관련주들이 상당히 전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런 점들이 진행형이고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농수산물센터 쪽에서도 뭐 크게 확산이 됐고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세계적인 어떤 그 부스터샷 과 함께 이제 위드 코로나도 멀지 않았다 이런 점들과 함께 미리 선취매성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 상당히 부각되지 않는가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 그 여행 직원들의 복귀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이런 점들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늦어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매수가 이쪽에 가담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또 다른 특징 테마가 하나가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전전일에는 어떤 패션 관련주에 의해서 전일은 여행주와 있던 호텔 항공 관련주가 매수가 상당히 강했다는 점들은 주식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선취매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때요? 카카오 어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나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시장이 만족을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어제 카카오에 대해서 뭐 특징적인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뭐 3천억 규모의 네네, 카카오가 그렇죠. 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네. 뭐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택시나 뭐 이런 쪽도 뭐 안 하겠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꽃배달 서비스라든가 말씀하셨던 이제 뭐 예. 카카오 서비스 택시를 돈을 더 내면 네. 빨리 잡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간식 배달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뭐 철수하겠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어제 뭐 장중에 주가가 마이너스권을 상당히 좁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한편으로 봐서는 성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모델 사업 뭐 관련해서 앞으로 그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반영해서 주가가 미리 상승한 경우도 상당히 없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나왔는데 이제 이런 점들의 일부가 이제 뭐 강력한 그 뭐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장중에 상당히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이 만약에 이제 시장에 부각된다면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낙폭이 컸던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커버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주식을 놓고 상당히 아직도 뭐 의견이 뭐 매니저들 사이에서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더 좋은 쪽을 사겠다는 쪽들은 이제 뭐 다른 쪽을 가는 거고 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어제 카카오 이런 모습을 보여줬듯이 이런 어떤 상생 지원 정책 그리고 일부가 이제 철수한다면 그래도 다른 쪽에서 수익 모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떤 안정화 이런 점들에 따라서 어떤 저가함에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도 상당히 보는 것 어저께 같습니다. 카카오 그 대책을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정부나 여당이 만족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카카오 입장에서 정부나 여당하고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나타낸 거 아닙니까? 요구한다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9월에 뭐 국회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좀 그 어떤 국민의 피해를 준 업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도 지금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 과시를 약간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정책 스탠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국정 감사를 앞두고 약간 일부는 뭐 이런 점들 약간 보여주기 위한 정책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작 이제 그런 감사가 있을 때 이제 뭐 우리는 뭐 이런 점들을 충분히 보여주겠다. 뭐 그런 점들도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뭐 그런 감사가 끝난다면 오히려 이제 규제가 좀 약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만 네. 뭐 그런 점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뭐 저가 매수 차원에서 어떤 그 반등 모멘텀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얘기를 했으니 또 안 할 수 없는 게 네이버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거 보면 네이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네이버는 지금 카카오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비난을 예전에 겪었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하면 네이버도 같이 규제를 받겠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좀 과하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플랫폼 업체가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분명히 미래를 위한 그런 성장성 있는 사업은 분명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해왔고 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어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미래 실적까지 감안해서 상승한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규제라든가 뭐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동반적인 상당히 뭐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에서는 분명히 성장성은 맞지만 또 한 축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주변에 대한 규제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주가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물론 미래를 내다본다면 분명히 플랫폼 사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인류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 사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 상당히 좋게 보는 쪽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고 역시 네이버 쪽도 어떤 카카오의 최근에 어떤 나오는 성향을 같이 좀 시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놓고 단기간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좀 길게 봐서는 그래도 어떤 성장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요.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300만 주 넘게 꽤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물론 뭐 보면은 며칠은 많이 샀다가 또 며칠은 많이 팔고 해서 그렇습니다.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대략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 큰 다른 문제만 없다면 확실한 바닥은 이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쪽에서는 어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연 뭐 성장성은 있으나 뭐 작년같이 빠른 성장이 있을까? 뭐 서프라이즈 나올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과연 우선 당장의 어떤 그 성장 먹거리에 대해서는 뭐 작년같이 크게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감들이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 봐서는 길게 봐서는 최근에 이제 뭐 대두되고 있는 뭐 AI라든가 이런 점이 상당히 멀었지만 이런 점들이 빨리 가시화되게 된다면 뭐 주가에 상당히 크게 좋을 것 같지만 네. 뭐 이런 점들은 아직까지는 좀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감에서 들어오는 점들은 뭐 그래도 어떤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여전히 좀 당장 아니더라도 견조하다 이런 점들을 보는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전일 어떤 미국의 어떤 애플의 신제품 발표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점들은 상당히 좀 같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저점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사는 건 좋다. 하지만 여기에서 당장 어떤 그 큰 수익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점도 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주목을 그렇습니다.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엿새 만에 7일 이후로 계속 급락세를 좀 보여왔던 하이브가 어제 굉장히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엔터주이기도 하면서 플랫폼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하이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모처럼 만에 또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점들은 위드 코로나 어떤 기대감과 함께 전일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위드 코로나 기대감과 함께 같이 맞물린 점인가 싶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중국의 규제 우려감으로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지만 그래도 어떤 위드 코로나가 발생되면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공연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스태프들 100명이 이미 우리는 뭐 백신을 다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위드 코로나가 나오면 곧바로 공연 준비가 돼 있다. 네. 자, 이런 점들은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만 어떤 그 위드 코로나만 나오면 곧바로 이제 공연 활성화 기대
여기에 이제 뭐 속속들이 관련된 그런 그 아티스트들, 뭐 BTS를 비롯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크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 따라서 전일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싶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한쪽에서는 전일 항공과 면세점 이런 쪽들이 또 패션 이런 쪽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엔터주 쪽에서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미리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항암제들이 이제 뭐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그렇습니다. 3세대 항암제에서 이제 화학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핫하게 이제 올라왔던 게 그 매드팩토인데 매드팩토도 어제 또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또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암 중에서 지금 상당히 좀 그 소리 소문 없이 고통 속에 나중에 발표되더라도 이미 뭐 때는 늦으면서 사망을 이르게 하는 췌장암 치료제가 있는 췌장암이 가장 네네. 상당히 좀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암 치료제 보면은 뭐 과거 1세대는 이제 암세포를 사멸은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확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약물을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근처에 정상세포도 그렇습니다. 네. 정상세포도 사멸시키는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이후에는 이제 뭐 우리 몸에 면역세포라 그러죠. 뭐 암을 갖다가 물리치는 그런 세포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이제 약물을 주입시켜서 다시 집어넣으면서 이제 퇴치하는 여기에 최근에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이 캡슐 형태를 가지고 이제 이런 그 나노 입자 형태를 미량으로 축소한 다음에 캡슐에 넣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암 조직에 쉽게 침투시킨다. 자, 이런 점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암 치료제가 이제 점점점 어떤 그 환자의 고통을 피하면서 암만 상당히 조직적으로 사멸시키는 뭐 이런 쪽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떤 매드팩토가 이제 또 다른 뭐 치료제로 개발을 했다. 이런 점들과 함께 바닥권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 축에서는 분명히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쪽이 상승을 보였지만 또 한 쪽에서는 암 치료제 쪽에서 여전히 이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바이오 차원에서 좀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중공업이 그 중국에서 되게 오래된 사업을 그렇습니다. 철수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혹시 삼성중공업 관련한 이슈들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전일 한쪽에서는 이제 뭐 일부 조선주에 대한 어떤 경기도나 우려감 쪽에서 부담을 느꼈는데 삼성중공업이 전일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가스 운반 관련해서 이제 뭐 러시아 쪽에 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땄다 이런 점들인데 한쪽 쪽에서는 이제 분명히 어떤 경기도나 우려감이 있지만 일부 우리 나라의 어떤 조선업종이 여전히 그래도 한쪽 쪽에서는 이제 큰 상승 그리고 친환경 쪽에서도 속에서 어떤 그 가스의 어떤 활성화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운반하면서 수주를 땄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일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소 관련주가 전일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전기차는 이미 진행 중이고 항상 우리 앵커님과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는 아직 태동기인데 아직 상당히 좀 전일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어떤 전기차가 LG화학이 어떤 2차 전지 수주를 따내면서 10년 이후에 세계 최고가 됐듯이 이제 수소차가 이제 태동기인데 수소차는 우리 한국이 상당히 강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전일 소정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상하 프론테크 이런 점들이 모두 다 이제 뭐 수소차 관련주. 이미 유럽에서는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점들과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어쩌면 그 국가 지원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일에 이런 수소 관련주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세가 보이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전기차 다음으로 오히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수소차, 수소전지 관련해서 한두 종목 꼽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경쟁을 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5년 뒤까지도 살아남을 만한 수소 관련 주식 그러면 뭘로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 수소 탱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수소가 상하게 강하게 이제 압축을 시킨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상당히 좀 단단한 소재, 탄소 섬유가 비롯한데 여기에 따라서 효성 첨단 소재 네네. 대기업을 끼고 이 주식이 네. 상당히 좀
관심 스탠스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하 프론테크라 그래서 이제 어떤 그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인 어떤 전해질과 가장 중요한 섬유를 관련 네네. 쪽인데 대기업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효성의 효성 첨단 소재 쪽에 플레이를 두시고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런 상하 프론테크 같은 어때요? 쪽에 그 대해서 사실 그 수소 전지는 현대는 자동차용으로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산 퓨엘셀은 이 발전소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쪽을 놓고 볼 적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발전이 더 빠를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주가 움직임만 여러 가지 놓고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가까운 쪽은 수소 쪽에는 두산 퓨어셀 네네. 뭐 이런 쪽이 좀 더 가깝게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수소차 하게 되면 이제 뭐 대기업을 끼는 쪽에서는 효성첨단소, 효성중공업 그리고 두산그룹의 두산 퓨어셀 네. 이런 쪽이 현재로서는 좀 그래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함께 해주신 분, 네, 미래에셋증권의 강남역 WMA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